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배임 사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칼날을 늘 날카롭게 유지해라. 음식 잡는 손이랑 손을 잘 잡고 칼도 제대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딴짓하지 말아라. 싱크대 안에 넣지 말아라. 도마는 꼭 고정시켜라. 이동 시에는 허벅지 바깥쪽에 붙여라. 그리고 늘 안전하게 보관하고 딴짓하지 말고 이런 거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기계, 뭔가 써는 기계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주방에서 많이 다치는 화상사고 예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수업하기 전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하지만 여러분은 다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어떻게 이제 불을 꺼야 하는지.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앞에 기름 솥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에 불이 붙었네. 기름에 불이 붙으면 이제 200도가 넘거든요. 그 큰 솥에 기름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꺼야 할까요? 자, 1번 물을 붓는다. 2번 그 안에다가 다른 식재료를 집어넣는다. 감자, 양파, 기타 등등. 3번 그대로 둔다. 4번 소화기로 뿌린다. 네, 이 중에서 2, 3, 4번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1번은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상식적인 거죠. 끓는 기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팍 튀면서 뽕 하고 튀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불을 내고 싶으시면 뜨거운 기름에다 물을 촥 뿌리시면 팡 하면서 불이 확 납니다. 일부러 사진 찍으려면 그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되는데 제 친구가 이제 해군에서 취사병을 했는데 이 친구 얘기해 주는 게 말년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년이라는 병장 시절인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일요일에는 군대에서 일요일은 햄버거를 먹습니다. 아침에는. 그러면은 평소에 10명이든 8명이든 취사병들이 만약 요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햄버거 하는 그날 아침은 2명이면 돼요. 엄청나게 간단하거든요. 패티는 그냥 물에 데치면 되고 아니면 튀기거나 그리고 빵도 그냥 스팀에다 찌면 되고 샐러드는 그 전날 잘라놓은 거 마요네즈랑 케첩 묻히기만 하면 되고 치즈는 알아서 나가고 우유 그냥 알아서 나가고 잼도 그냥 알아서 나가고 엄청나게 편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친구가 그 말년 병장이고 같이 이제 조리를 하게 된 친구가 그 군대에서 이제 후임이라고 합니다. 그 2등병 후임, 이제 갓 들어온 후임인데 요즘에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올 때 군대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전역할 때쯤 되니까 취사병을 지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졌다고 해요. 힘든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조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취사병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2등병 친구가 그런 케이스였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조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내고 이 2등병 친구는 조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애죠. 근데 2등병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다 준비하고 병장님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제 조리실로 새벽에 뛰어가서 불을 이제 켜고 이제 패티를 튀겨야 되니까 기름에다 불을 붙이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내무위반으로 와서 그 병장 제 친구를 깨운 다음에 이제 데려갔대요. 딱 갔는데 이게 왜 이만한 기름솥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떡하지? 이 병장 이 친구가 당황하는 그 순간 이 2등병이 너무 빠릿빠릿해가지고 그 순간 양동에다 물을 갖고 와서 확 부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표현이 재밌었어요. 뻥 하면서 불꽃이 위로 쫙 솟아갖고 쫙 옆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그 취사장 그 천장에서부터 불이 빵 시작되는 거예요. 뻥 하면서. 이 친구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뻥 하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저기 취사장에서도 이렇게 조그만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간부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래요. 원래 간부는 거기서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전날 술 먹고 거기서 이제 몰래 잤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소방 삐삐삐 난리가 나고 이제 이 간부랑 병장 제 친구랑 2등병 동기는 나가고 불 끌 수 있는 인력이 다 와갖고 이제 다 끈 거죠. 당장 아침은 먹어야 되잖아요. 군대는 무조건 밥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이 창고에 있는 건빵이랑 이제 라면이랑 알아서 먹으라고 싹 내주고 나서 이제 어떡하냐라고 이제 막 이제 병장 이 친구는 이제 내가 뭐지 영창 끌려가는 거 아니까 영창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약간 교도소 같은데요.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간부가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도 원래 있었어는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병장 친구한테. 그래갖고 자 아무도 모르게 다 끝내자 그래갖고 불 붙었잖아요. 불 붙은 거 싹 치운 다음에 군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갖고 그거를 2시간 안에 그 새카맣게 된 걸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 조리실 주방의 전체에 있는. 그리고 나서 바로 점심 준비.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불 나는 게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시면 여러분도 이제 가끔 조리하다가 딴짓하면 이제 기름에 불 붙을 때가 있는데 불 붙으면 그냥 불 꺼놓고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없어져요. 괜히 후후 불다가 머리 다 타고 그러니까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당황하지만 하면 안 다쳐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칼에 뭐 손을 베던 뭐 넘어지던 뭐 물을 본인한테 뜨거운 물을 끼얹던 뭐 이렇게 당황하지만 않으면 잘 벗으면 되는데 당황하시면 많이 다치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상사고 예방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조리복을 잘 갖춰 입으시면 됩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리복은 쉽게 벗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튀었을 때 바로 벗을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리복 쉽게 벗을 수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께 뜨거운 게 뭐가 튀어갖고 흡수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리복만 제대로 입으셔도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건 잡을 때는 마른 행주나 장갑으로. 뜨거운 물건을 여러분 잡으실 때 그냥 기초적인, 뭐 상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연히 물에 차가운 온도의 걸 이제 뜨거운 걸 잡으면 안 다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론상으로 이렇게 배웠었죠. 하지만 당연히 안 그래 봤어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오븐 안에 이제 프라이팬 그 손잡이까지 쇠인 건 있어요. 쇠인 그 프라이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테이크를 할 때 그 시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겉에를 그 갈색을 만든 다음에 프라이팬 채로 오븐에 넣고 익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익혔는데 그 요리를 못하는 친구, 저도 못했었으니까 그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가 어디에 뒀는지도 잘 모르고 막 헤매요. 막 이제 열심히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얘를 꺼내야 되는데 마른 행주가 없네요, 저한테. 그래갖고 아이씨 어떡하지 당황하다가 얘는 계속 익고 있잖아요. 더 익으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어떡하지 하다가 행주를 꽉 짠 다음에 물기를 최대한 짠 다음에 얘를 딱 잡은 다음에 뺐습니다.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어떻게 다치는지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뜨거운 그 차가운 행주로 뜨거운 그 쇠를 잡아온 다음에 뺐을 때 이 안에 있는 그 수분 있잖아요. 그 행주에 있는 수분, 이게 스팀,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 100도가 되면서 제 손을 익히는 거예요. 치익 하면서. 그래갖고 탕 놓은 다음에 뜨거 하는데 시험 보는 상황이니까 제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시험 깎이니까. 그래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제 열심히 막 조리를 어떻게든 딱 삐질삐질해서 완성하고 나서 병원 가고 막 치료받고 그랬었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젖은 행주나 젖은 장갑으로 뜨거운 걸 잡으시면 안 돼요. 마른 걸로 하셔야 됩니다. 제과제빵 할 때도 여러분이 장갑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땀이 날 때가 있어요. 땀에 젖은 장갑으로 여러분 오븐 그 팬 조금이라도 오래 들고 계시면 바로 이제 이 열이 안쪽으로 전달돼서 이제 팍 녹게 되거든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생산된 제품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른 걸 사용하셔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튀길 때 튀김 시 기름에 재료 넣을 때 미끄러지듯이.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잠시만요. 빵도넛이 있나 모르겠다. 여러분이 뭔가 튀기는 음식을 할 때 보통 180도라는 그 기름의 온도에서 튀기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딱 튀면 그 순간 바로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게 기름이라고 하면 거의 기름에다가 조금이라도 담근 다음에 탁 놓으셔야지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나도 다치지만 가까이 있는 상대방도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튀김할 때는 절대적으로 미끄러지듯이 살짝 가볍게 수영할 때 이렇게 그 다이빙 잘 하시는 분들은 물이 안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화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줌의 환기. 자, 이게 뭐냐? 여러분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주방에서는 뭐 잘 일어나진 않는 일인데 워낙에 이제 좁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뜨거운 물건을 들고 지나가야 된다고 봅시다. 지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누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뜨거운 물건이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지나갈 때는 내가 비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지나갑니다. 뭐 뜨거운 거 지나가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지 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도 안 다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오븐 앞에서 그렇게 노는 애들이 많아요. 다쳐봐야지 않을 텐데.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수업에서 진짜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오븐 팬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앞에 애가 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발로 차셔도 저는 절대 뭘 안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븐 팬 들고 있는 사람이 앞에 놀고 있는 친구를 발로 차도 상관없어요. 비키라고 하자 어떻게든. 이거는 오븐 팬을 들고 있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앞에서 놀고 있는 애 잘못이니까 얼마든지 발로 차세요. 그건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발로 차임 당한 애가 뭐라 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막아드릴게요. 자, 주의를 환기시키시면 됩니다. 뜨거운 거 들고 있는 사람, 무거운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놀고 있는 사람, 다른 거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꼭 하셔야지 다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귀금속 장신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치기 싫으시면, 화상사고를 당하기 싫으시면. 그럼 왜 그러냐? 귀금속이라고 하면 금속이죠. 금속은 열 전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뭐 반지를 낀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오븐팬에서 뭔가를 꺼낸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을 것 같지만 반지에서 열 전도가 팍 되는 바람에 여러분 손가락이 바로 딜 수가 있어요. 뒤면 그 손가락에는 더 반지 빼기도 힘들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귀금속 절대적으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화상 사고 예방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리복을 잘 갖춰 입어라. 뜨거운 물건을 잡을 때는 마른 걸로 잡아요. 마른 거, 젖은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뭔가를 튀길 시에는 재료를 넣을 때 여기 밑에가 기름이라고 하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손가락 담그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듯이 넣어라. 위에서 던지시면 팡 튑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주의를 환기시켜라. 자, 뜨거운 거 지나갑니다.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 게 주방에 머신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엄청 시끄러워요. 그 주방 안에. 그래갖고 큰 소리로 말해야지 겨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귀금속 장신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화상 입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만약에 화상을 입으시면 여러분,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이제 식히시려고 하는데, 식히실 때는 얼음물에다 식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에 여러분 손을 담그셔야 돼요. 이게 화상을 입었다고 할 때는. 왜냐면은 얼음물에 여러분이 손을 담가서 식히시면 이 뜨거운 거랑 그 차가운 거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그 화상 입은 부위에 그 물집이 훨씬 원래 잡혀야 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식힐 때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식히시면 되겠고요. 화상 연고를 바르거나 기타 등등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냥 화상 입으시면 그거 그냥 흉터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고 주세요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화상 사고 예방에 대해서 수업했고요. 다음 시간은 골절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